먼저 인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옥만세를 연출한 이모정이라고 합니다. 8월 16일 개봉을 앞두고 이 영화에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는 관객분들 미리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선우 역할 맡은 방효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채린 역 연기했던 정희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감독님이랑 배우님들도 채팅방 켜두셨을까요? 네.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혹시 뭐 질문들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픽해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제가 지금 좀 살펴봤는데 좀 귀여운 질문이 있어서 감독님 경험담이냐고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연출하시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 같이 녹여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경험담은 아니시죠? 제가 걸어다니면 종로를 혼자서 걸어다니면 도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독교 사이비 쪽은 아직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많이 했고요. 주변에 이제 이런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게 됐던 분이나 혹은 아니면은 뭐 기록으로 남겨진 사실들 그런 부분에서 취재와 자료 조사를 좀 많이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캐스팅 질문도 좀 있었는데 안 그래도 저도 조금 신기했던 게 감독님이 남이, 선우, 채린 세 캐릭터를 캐스팅하실 때 역할을 구분하고 이제 뭐 연기를 보신 게 아니라 세 캐릭터 다 열어두고 보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보셨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따로따로 안 보시고? 제가 여성 배우들의 조합을 찍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드는 편인데 뭐 대체로 제 영화 주인공들이 여성이 2명이 나오거나 3명이 나오거나 근데 다 그 배우들이 잘 어우러지고 섞여서 하모니를 낼 수 있는 거를 제일 중시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배우분들은 그 어떤 캐릭터도 다 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분한테 어떤 캐릭터를 맡겼을 때 이 조합이 가장 재미있게 만들어지나 라는 걸 생각했을 때 다 열어놓고 봤었고요. 두 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주 배우님은 누가 봐도 채린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건강하고 올바르고 바르고 막 이런 쪽의 이미지가 가득한 사람이라서 채린 역할이 정말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래서 오히려 재미있는 포인트였어요. 누가 봐도 저 친구가 채린일 순 없다라고 믿을 수 있는 묘한 카리스마 같은 게 이분한테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어려워했지만 채린을 부탁드렸었고요. 효린 배우님은 채린 역할도 보고 그리고 선우 역할도 제가 두 역할을 부탁드려서 봤었는데 두 역할을 다 할 때 각각의 역할마다 저희 스태프들이나 같이 오디션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채린 역할 할 때도 그렇고 선우 역할 할 때도 저희를 완전히 마음을 엄청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부탁드릴까를 정말 고민을 오래 했었는데 오키오키를 선우만큼 효린 배우님만큼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오키오키를 맛깔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선우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꼿꼿한 용기 같은 거 씩씩한 이런 게 배우님한테 있다고 봐서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배우님들 팬분들이 좀 많이 오셨나봐요. 방효린 배우님 말투 귀여워요. 정희주 배우님 너무 예뻐요. 막 이렇게 팬이 돼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다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배우님들 혹시 각본 보고 처음 어떠셨을지도 궁금해요. 지금 저희는 영화로만 보고 있지만 각본으로도 어떤 느낌이었을지 너무 궁금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저도 여기 제일 첫 질문이 제목을 왜 지옥만세로 지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시나리오를 받고 지옥만세라는 제목을 보고 제일 먼저 너무 호기심이 가득한 채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제목이 지옥만세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제목 너무 재밌다. 어떤 내용이지? 하면서 궁금증을 갖고 읽었었는데 정말 단숨에 한 번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모든 캐릭터들이 다 너무너무 재밌고 또 매력이 너무 넘쳐서 세 가지 다 내가 하면 뭐가 좋을까? 근데 나미는 좀 자신이 없어서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선우랑 체린이는 그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고 싶다. 선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체린이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글이 너무너무 재밌다. 이모정 감독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질문은 실제 말투인가요? 그런데 실제 말투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귀여우심이 장착되어 있으신 듯? 정희주 배우님도 각본 읽으시고 또 기분 어떠셨어요? 각본 읽고 감독님에 대한 궁금증이 저도 컸고요. 그리고 감독님 얘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같은 궁금증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체린이 보면서 진짜 얘 진짜 안 되겠다 막 이랬는데 제가 연기를 하게 되어서 정말 고민도 많았고 그래도 어찌저찌 이 영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빌런 연기니까 사실 이게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안 그래도 질문들이 어떻게 연기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이런 질문들도 좀 올라오기는 했거든요. 네, 맞아요.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나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뭔가 연기를 하면서는 연기를 하려는 그 인물에 대해서 알아가고 뭔가 친구처럼 그 사람을 친해지고 뭔가 사랑하는 과정으로 준비를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번엔 뭔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의 선택을 제가 응원할 수가 잘 없고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나미와 선우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가장 뭔가 좋은 자극이 되려면 내가 어떻게 연기하면 좋을까 이런 시점에서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또 뭐 질문 중에 감독님 뭐 좀 인상 깊은 질문 있으셨을까요? 일단 이모정 감독님 만만세가 가장 인상 깊었고요. 저도요. 그리고 그 두 주인공이 마지막에 왜 체린이를 구해준 걸까요? 라고 질문하셨던 이 부분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면 그 주인공 두 명은 그 폭력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뭐랄까 부당한 폭력이 상처를 누군가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선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를 입는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해심 같은 거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미와 선우가 사실 체린이를 구해준다 혹은 용서한다 라는 거는 저는 특히나 용서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용서할 필요도 없고 용서를 영화에서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만약에 실제로도 제 주변에 이런 상황에서 용서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못할 것 같고 다만 이 주인공들이 용서를 떠나서 그냥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상태, 자신들의 삶이 더 중요해지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 영화를 만든 거고 다만 그 체린이가 어른들에 의해서 그 잘못된 종교의 신념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그거를 외면하고 떠날 수 없는 내면을 가지고 있는
선량한 마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남이선우가 그때 버려두고 체린이를 그 창고 안에 버려두고 갔다면 계속 마음에 남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 상황들 때문에 체린이가 죽음에 이르렀다면 그것도 이 친구들한테는 되게 큰 죄책감으로 남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죄책감까지 이 피해자들한테 주고 싶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관계없이 무관한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서 이 인물들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는 질문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배우님들 생각해본 적 있으실까요? 이 영화가 끝나고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한 번쯤 좀 얘기해 주시죠. 되게 원래도 선우는 굉장히 용기 있고 씩씩한 친구였지만 또 이번 일을 통해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또 더욱더 단단해지고 용기가 있는 친구로 계속 지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남이랑 앞으로 계속해서 절 친한 친구가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 늘 뭔가 힘들거나 아니면 그냥 힘들지 않더라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런 일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계속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린이 그 마지막에 그 시골길을 지금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요. 그냥 계속 걷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체린이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엔딩씬의 그 나미와 선우의 마지막 얼굴이, 저도 영화를 같이 오늘 봤는데 마지막 장면에 그 두 인물의 눈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네, 정말 너무 인상 깊었고, 계속 그 두 친구의 삶을 응원하고, 아직 젖어있는 그 체린이 잘 모르겠고 선우랑 남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체린이는 벌을 받아야 하고 네, 잘 모르겠고, 벌 받는 거 잘 모르겠고 선우 남이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배우님들도 조금 질문에 답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저는 정희주 배우님, 이 씬은 꼭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씬이 있을까요?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 대답은 일단 마지막에 그 선우의 표정과 나미의 표정, 정말 인상 깊고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떠오르는 장면은 그 불꽃 터뜨리면서 우리 배우가 못 와서 정말 아쉬워요. 여러분, 체린이가 와가지고 살짝 미안하긴 한데 우리 배우가 춤을 추는 그 장면, 정말 저도 거기 끼고 싶었는데 연기하느라 못 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 장면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뭐 있으실까요? 네. 일단 마지막 질문이 위에 질문이랑 좀 겹치는 것 같아서, 낙원은 결국 없는 곳이 어떤 건가요? 체린이 어머니가 낙원에 이미 가 있다고 했는데 어머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바시아누가 실제로 있는 곳인지 물어보신 질문이랑 비슷해서 그 세계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사이비 종교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소외받은, 좀 상처받은 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착취를 계속 하게 되고,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기대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안정감, 사회가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따뜻함, 가족, 사회,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비 공동체에 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결국에 착취가 결국에 확장이 되면은 다른 나라로 가더라고요.
이를테면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 섬이나 아니면 바누아투라는 섬이나 이런 곳에서 다른 또 더 아직 그 종교로 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착취의 도구로 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계관을 가져와서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낙원 같은 섬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윤중환 목사는 거기에서 자기를 믿고 있는 선택받은 신도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선택받은 자로서 먼저 가 있는 거고, 세린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자기를 떼어놓고 혹은 자기를 두고서 먼저 간 어떻게 보면 매정한 어머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역시나 어떤 외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낙원과 이렇게 바시아누 이런 이야기가 제가 항상 말할 때마다 조심스러운 게, 실제로 제가 칼을 맞을까 나는 신이다도 보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오늘 자리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바누아투라는 말을 따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약간 궁금한데, 시나리오 쓰시면서 혹시 어쩔 수 없이 빠지거나 했던 장면들이 좀 있으실까요? 많을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시나리오 단계에서도 엄청 많이 분량을 줄였고, 저희가 아무래도 저예산 독립영화다 보니까 다 찍을 수가 없어서 세계관이 좀 많이 축소가 된 게 있고, 더 아쉬운 거는 이제 편집 과정에서 어떤 빠졌던 촬영 소스들인데요. 그 선우가 핸드폰을 받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돌려받았냐고. 선우가 사실은 거기서 핸드폰을 다시 가져와서 그 핸드폰에 있는 오핑의 음악을 혜진이한테 들려주고 싶어 했다가 우리 피 흘리게 되는 그 아수라장의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핸드폰을 남겨두고 왔다는 설정이고요. 촬영을 했는데 삭제했던, 아쉽게도 편집본에서 빠진 분량이 혜진이가 그 핸드폰으로 오핑의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외부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윤중환 목사가 구속됐고 사이비가 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혜진이는 다행히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다른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있는 장면으로, 제가 가장 걱정했던 종교단체 속 아이들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또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네요. 그렇죠. 나중에 트리비아나 이런 걸로. 네,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오핑님 질문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핑님이랑 같이 좀 협업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게 되셨는지 이 질문도 있어서. 오핑님이랑 인연이 진짜 되게 특별한데요. 저는 사실은 오핑이라는 밴드가 있는 줄 몰랐었던 상태에서 그 선우의 쌍둥이 동생인 선주가 사실 잘 보면 계속 헤드폰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집에서 항상 혼자 있는 상태라서 무언가 매니악하게 어떤 음악가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게 혜진이랑 겹쳐져서 선우가 더 마음을 쓰게 된다. 이런 코드로 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돌이나 이런 쪽에서 막 찾다가 우연히도 저희 의상실장님이 계셨는데, 의상실장님의 대학 동기이자 제일 친한 친구가 오핑이라는 밴드를 한다. 거기 있는 디자인들을 한번 빌려올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라고 해서 소개를 받았고, 그러면서 음악을 제가 들어보게 됐는데, 그날 이후로 거의 약간 하루도 빠짐없이 촬영장에 갈 때마다 매일 들었거든요. 오핑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나미가 직접 춤 디렉션 이것도 여쭤보셨잖아요. 춤 디렉션은 제가 드리긴 했지만 행동으로 주진 못했고, 느낌으로 뭔가 기원하고 기도하고, 뭔가 어떤 캠프파이어 같은 데 앞에서 작은 마녀가 막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것을 종교 제의처럼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춤의 모습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서 이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음악이
지금 실제로 영화에 사용된 오핑이 티미드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같이 좋았고 추후에 이제 영화 완성하면서 오핑님께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이 영화에 삽입하고 싶은데 이 곡들을 허락을 받았고 저희도 조만간 개봉 후에 오핑과 함께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또 제가 안내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미리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나중에 일단 오핑님이랑 같이 하는 미니 콘서트 집에도 좀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그때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혹시 저희가 이제 미니 집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지금 꼭 질문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그러신 분들께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혹시 뭐 있으실까요? 마지막 질문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부끄럼쟁이들이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개봉 소감 묻는 질문들이 있어서 사실 마무리 질문으로 아주 적합한 듯하여서 그거를 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리고 개봉 소감 전에 제가 꼭 대답하고 싶은 질문이 나미가 처음에 집에서 번개탄 필 때 지구 종말 관련 신문 스크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신문 기사가 그 사이비 교회에서도 본 것 같아요. 맞을까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보셨죠? 누구시지? 대단하십니다. 왜냐면 정말 짧게 지나간 것이라서. 맞아요. 그 나미가 계속 세상 망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 어떤 불행한 힘든 삶을 끝낼 수가 없어서 정말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이비 종교에서도 사실 그 가장 큰 공포가 종교 그 세상이 멸망할 것이고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나미가 종말을 꿈꾸는 것과 체린이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개가 같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체린 그 자는 머리맡에도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둘이 되게 다르지만 어떤 면으로 속이 어둡게 꼬여 있는 것이 좀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와, 혹시 영화 여러 번 보셨나요? 한 번 보셨는데 그거 혼자 캐내신 거예요? 장난 아닌 집중력. 네, 그러면 저희 지금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짧게 준비한 이유는 나중에 또 많은 집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영화 또 보시고 또 많은 집이 오시라고. 그래서 그런 깊은 의미가 있으니 다른 집이도 좀 참석을 해주시고 저 일단 다음은 창단식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젤리 케이크를 좀 준비했어요. 지금 여기 참석하지 못했지만 나미가 젤리를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젤리 케이크를 좀 준비했는데 그거 전달식이 좀 있겠습니다. 그 전달식을 좀 하고 기념사진 촬영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축하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안 보이실 텐데 텍스트가 해피 헬 데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일단 불을 붙여고 축하를 한 다음에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축하 노래 불러요. 개봉 축하합니다. 개봉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옥만세. 개봉 축하합니다. 함께 불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럼 저희 지금 사진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배우님들이랑 감독님이 케이크랑 같이 이 앞쪽으로 나오셔서 이쪽 배경으로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저희가 2번을 촬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오키오키 하면서 오케이 사인으로 사진 한 번을 찍고 2번에는 공을 가지고 또 찍으려고 해요.